네,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안을 보면서 21대 국회 당시에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갑자기 꺼낸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 조정장치, 저는 자동 삭감장치였다. 그리고 결국 정부가 내건 42% 소득 대체율을 자동 삭감해서 실제로는 35% 정도까지 내리는 인하안이었다. 연금 총액 기준으로 보면 17에서 20% 정도 삭감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입 예정은 30년 뒤가 아니라 2036년 정도로 대략 그렇게 발표를 정부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삭감 효과가 있는지, 이는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하하는지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야 연령별 보험료 역전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기만, 주먹구구, 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이제 저는 국회 논의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뭉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바쁘신 중에 와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가 각 진술인께 일괄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희원, 석재현 진술인이 말씀하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 방향이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건호 진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그 농어민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두 지원 제도는 차이가 큽니다. 농어민 지원은 사실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계좌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어민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12개월입니다.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은선 우리 진술인께서는 진술하셨듯이 OECD 회원국 비교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재원 중 25%는 일반 정부 세입, 즉 국고 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연인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인데 엄마 국민연금 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노후 빈곤의 최후의 보루다. 꼭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 단순 적자 예상하기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적자의 규모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적자를 과다 추계하거나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여성과 노동인력의 경제 활동 비율 증가 및 주요 소비 연령층의 변화 등 약 50년에서 70년 후에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노동자들은 절반을 냅니다. 농어민도 대략 절반을 냅니다. 도시지역 가입자들만 전액 냅니다. 세 집단의 경제적 상태로 보면 도시지역 가입자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어민에 준해서 지금처럼 납부재개자에 1년에 한시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농어촌에 준해서 지역 가입자는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연금개혁의 가장 핵심이 보험료율 인상인데 보험료율 인상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가입자가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이번에 보험료 인상하면 노사, 가입자 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다른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지역 가입자를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은선 진술인.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국고 지원이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이 A 값이 이제 절반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뭐 절반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이제 선례들을 보면 이제 독일이 지금 한 30% 정도를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의 30% 이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의 30%를 이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필요는 없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상당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2070년, 80년 뭐 그 기준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연금 지출의 한 30% 가량은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더 추정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재정 예산은 주로 이제 공급 측 요인을 주로 투입을 하고, 그것도 이제 양적으로 수치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 예산은 그 자체로 이제 한계가 좀 있는데, 사회 변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질적 변화가 사실은 제도의 변화라든지 뭐 또 정치적 변화라든지 질적 변화가 사회를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정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 예산에서 전망한 것 자체를 뭐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전망을 가지고 한계가 있지만 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뭐 장기 70년 동안에는 지금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당장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주니까, 그러면은 노인 경제 활동 창구가 높아지고, 또 당연히 여성 경활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 계산에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또 뭐 출산율 당연히 뭐 물론 이제 출산율 자체는 상당 기간은 이제 그것이 인구 구조를 좀 결정짓는 측면이 있으면 한 20, 30년 동안은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고 투입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입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그 유 박사님이나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딧이나 또 저소득층 가입 지원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을 둬서 국고가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